실제로 이제 공항에 착륙하러 들어갈 때는 저희가 진짜 수차례 로켓포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로켓포도 올라오고 또 이것을 요격하는 아이언돔도 보게 되고 내가 진짜 분진 지역에 오긴 왔구나. 그리고 방송도 안 되지만 사진도 안 돼요. 그래, 사진이 안 되면 어떡해? 사진은 어떻게 찍어 그럼? 형태만 나오는 건가? 실내만 나오겠지. 실루엣만? 어떤 분들이 오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셨다. 필승!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 공중기동비행단 박성태 소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 공중기동비행단 특임대 박준입니다. 와, 엄청난 분들이 와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방송 끝날 때까지 신분을 노출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특수부대고 대테러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명찰도. 그러네요. 네. 컴뱃 컨트롤이라고만 써 있고요. 컴뱃 컨트롤이 어떤 공정통제사인데 공군 CC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군 CCT인데 CCT의 약자가 컴백 컨트롤 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자를 따서 컴백 컨트롤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특수요원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처음이어가지고 박성태 소령님은 또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은 조종복 입으신 거 보니까 조종사이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조종복을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밀떡이셔가지고 네. 예. 이제 빨간 빨간 말입니다. 네. 네. 저는 그 KC330이라고 불리는 공중급유기 조종사입니다. 네. 공중급유기? 네. 말 그대로 공중에서 전투기들에게 급유를 해줄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 새로운 세계에 또 입문하는 느낌인데 공중급유 수송기 그리고 CCT 다 처음 들어보는 이제 저한테 약간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것들인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히 네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중급유 수유기? 수유기? 수유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또 그 애기 엄마셔가지고 공중? 급유 수송 공중급유 수송기. 네. 주로 이제 어떤 일을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네, 전투기들이 보통 작전을 하다가 급유가 필요하게 되면 다시 기지로 돌아가서 급유를 하고 다시 이륙을 해야 되는데 공중 급유를 하게 되면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막 초음속으로 그러게요. 나는 전투기인데 이걸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죠? 파이프를 꽂아서 하는 그러니까. 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시속 600km 이상의 속도로 유지하면서 공중 급유기와 전투기가 나란히 비행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카핏 안에는 그 급유 통제사라고 불리는 붐 컨트롤러가 따로 있고 급유기 조종사, 그다음에 급유 통제사, 전투기 조종사들이 합을 맞추어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도킹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같은 속도로?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흥미로웠고 네. 자, 이제는 또 CCT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CCT는 또 정확히 참고로 저 시청자분들이 미필로 착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장군차 운전병 출신. 자꾸
예, 민방위까지 다 마쳤고요. 군인분들만 나오시면 예. 계속 저 얘기를 하셔. 근데 CCT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군대에 대해서 꽤 아 알았는데도 남자분들도 이거 익숙하지 CCT 않은. 모르는 분들 진짜 많으실걸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군대 좀 다녔다 하신 그럼 분. CCT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부대인 건가요? 네, 저희는 그 전시에 적 후방의 작전 지역에 가장 먼저 침투를 해서 후속으로 지원되는 뭐 병력이라던가 예. 물자 내지는 항공 폭격 유도 등을 항공 관제 능력을 이용해서 유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소름 쫙 끼쳤어요. 너무 멋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아군에서 제일 먼저 가는 맞습니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지뢰가 있는지 뭐 어디에 뭐 대공포가 있는지 뭐 어디 뭐가 있는지 깜깜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침투로의 개척자라는 이렇게 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침투로의 개척자. 침투로의 개척자 이러니까 확 와닿네요. 네, 침투로의 개척자. 뭔가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는 느낌은 들고 소수정의 특수요원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CCT 요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최초에 지원을 해서 이제 강한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 처음에는 뭐 항공 관제, 대테러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익힌 후에 위탁을 보내서 예. 그 UDT라던가 또 707 부대 또 뭐 해병대 이렇게 아 거기를 한 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다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을 다 맞으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총 육성하는 데만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쓰고 계신 안경은 특수 안경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 이건 방탄 방탄이에요? 아 방탄이에요. 맞습니다. 혹시 막 무겁지는 않나요? 살짝 무겁습니다. 일단 이게 강철로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소수정예잖아요. 맞습니다. 몇 명 있는지 밝히는 것도 군사 기밀인 건가요? 숫자를 밝히기는 조금 이제 부적절한데 예. 지금은 조금 많이 확대가 돼서 예. 이전에는 30명 미만이었습니다. 와 30명. 네, 30명이요? 30명 30명? 네, 미만이었는데 2020년도에 예. 저희 부대가 이제 확대가 되고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숫자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네, 소수정예. 맞습니다. 예전에 30명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수정의 특수요원인지 딱 느낌이 네, 오네요. 느낌이. 박소령님은 진짜 CCT 요원들의 어떤 존재,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한 적이 또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프라미스 작전이나 네. 이스라엘 교민 철수 임무에서도 이분들께서 지상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보여준다는 믿음이 있기에 예. 저희는 비행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 2023년 4월에 수단 프라미스 작전. 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민간인 포함 4천 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소령님이 직접 KC330으로 교민을 수송하러 직접 가셨던 건가요? KC330은 수단으로 가지는 않고 사우디 제다 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왜 직접 가지 않으신 거예요? KC330은 항공기가 크고 그다음에 적의 위협으로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단으로는 크기는 작지만 기동성이 좋고 그다음에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도 이착륙할 수 있는 C-130 수송기가 박쥐님을 비롯한 CCT 분들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수송기 C130J가 하루쯤에 무사히 도착을 했었던 건가요? 그 이륙을 해서 수단으로 들어갈 때 일단 카르툼 공항에 내릴 수 없다. 미군들 측에서 그쪽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너희 못 들어간다. 수단 상황이 우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르툼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미군들과 정보 교환했을 때 안전하지 못하고 항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무 목적지를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으로 변경을 했고 프라미스 작전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고립되어 있는 교민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구출하기 위한 그런 옵션조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저희가 뉴스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좀 실제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었나 봐요. 네, 수단의 내전 상황이라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탄이라던가 그 자동화기 이런 것 같은 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또 대비를 하셔야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준희님은 그 교민분들 기다리실 때 초조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긴장은 많이 됐습니다. 그 포트 수단에 내렸을 때 일단 그분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언제 온다, 무슨 수단으로 온다 그런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시티 이쪽 앞에 한명 더 있어.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을 이동을 하셨었으니까 교민들의 상태도 조금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상태는 어떠셨었나요? 네, 공항으로 이제 게이트로 나오실 때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셨고 굉장히 불안하셔서 저희 부대원들이 보여를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고 그분들이 또 저희를 보시고 나서는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좀 안심을 하셨겠어요. 안심. 그 박소령님도 사우디 이제 제다 공항에서 또 대기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도 상당히 좀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고 또 연락도 잘 안 돼서 모두의 안전이 좀 많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포트 수단에서 이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다공항에 착륙하고 나서는 걱정이 많이 풀어졌는데 그때 교민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같이 C-130에 타고 있었던 우리 임무위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저도 약간 울컥 다 하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이 울컥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는 빨리 다시 교민분들 데리고 한국에 돌아야 했기 때문에 이륙 준비를 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수단에서 군부 무력 충돌로 인해 긴급히 대피해 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국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러 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시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이 또한 또 국가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먼 타국까지 와줬구나 하는 그 심정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러 가서 국가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더 뿌듯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수단 프라미스 작전, 그 작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신 다음에 6개월도 안 돼서 또 해외 작전을 나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다 함께 나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벤 구리온 공항이라고요. 그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한 2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서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피부로 느껴졌었던 건데 그때도 같이 이제 잠잠했던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어떠셨어요? 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나요? 실제로 이제 공항에 착륙하러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수차례 로켓포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로켓포도 올라오고 또 이것을 요격하는 아이언돔도 보게 되고 내가 진짜 분쟁 지역에 오긴 왔구나. 수단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좀 느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물론 수단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더 위험 상황도 있었겠지만 KC-330이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는 진짜 분쟁 지역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거기서 막 뭐가 올라오고 있으면 엄청 동요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령님 워낙에 좀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동요가 일어날 뻔했지만 그래도 조종사가 흥분해서 혹시나 다른 생각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목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이번에는 규모가 꽤 컸었는데 외국인 분들도 있네요.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뿐만 아니고 일본인하고 싱가포르인도 이제 구출을 해서 왔는데 그 제 앞자리에 이제 일본인 여학생이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말 아주 잘 하더라고요. 저희 일본인들도 이렇게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뿌듯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 이 생명의 은인이 된 저 거니까요. 생명의 의미죠, 정말. 박소령님은 이때 작전을 수행하실 때 제일 좀 힘들었던 순간이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격 장면을 본 부분도 힘들었지만 이 임무가 또 약 40여 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임무위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임무위원들의 피로도를 관리하고 저희가 비행 임무를 계속하는 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조종하셔야 되는 분은 사실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 잘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었지만 지금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워낙에 위험한 지역을 가시니까 사실 가족분들의 걱정은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혹시 해주신 거 있는지 아니면 또 작전 나가실 때 알리고 가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큰애는 아들이고 작은애는 이제 딸인데 작은애가 아빠 이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때 다시 또 가게 되니까 왜 또 가냐고 하면서 울먹울먹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임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군인된 자로서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성태 소령님은
아내께서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작전 아니지 한다고는 않고 말을 가시는 하셔야 거예요? 되잖아요. 작전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예. 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아. 그냥 뉴스를 통해서 좀 보거나 행선지만 말씀해도 걱정 엄청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디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 가. 뉴스만 봐도 뭐 하루 종일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야 이게 막. 네, 제가 지금 KC-330 조종사를 하면서 그 많은 작전 및 많은 연합훈련으로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 거기도 가셨어요? 네, 긴급고대 이진을 모시고 튀르키예에 내려드리고 일진을 다시 모시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7월에는 이제 하와이에 지 중이셨던 국군 전사자 UH-79를 모시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임무가 많으시네요. 해외 임무를 되게 네, 많이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또 박준희님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이 있으시다면? 21년도 8월 달에 예. 미라클 작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작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이제 다른 작전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이제 체계를 정립하게 되고 그래서 미라클 작전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고 저도 미라클 작전은 특별히 또 기억이 나는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약간 협력해 주셨던 현지인분들이 위험에 처하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탈레반기를 내건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전거를 탄 시민 바로 옆에서 총성이 난무합니다. 탈레반은 무고한 아프간 시민들도 처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군대나 아프간 정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Some people said for me, very dangerous for you because you working with the Korean army and with American army together because I working in Korean hospital. Yeah, I just worry about because Taliban, some people know me and tell to the Taliban he working with Korean army, so I'm worried about. 그때는 진짜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위험했을 것 같거든요. 그 카불공항 안에가 지금 탈레반이 점령했다가 다시 미군이 그 점령을 하고 탈레반은 이제 공항 바깥에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령하고 있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모두 다 파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탈레반들도 이제 시야에 막 들어오는 위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항 입구 바로 앞에 한 7, 80m 전방에 이제 탈레반들이 총을 이제 안쪽으로 겨누고 있었고 저희와 미군들이 밖을 이렇게 보고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오전에 이제 130 수송기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오후에 데리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탈레반들이 협력자들을 계속 못 들어가게 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도 못 들어오고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송기에 좀 탑승하고 나서는 한숨 돌릴 수 있으셨나요? 네, 저희 이제 수송기가 130 수송기가 2대가 갔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워낙 390명이나 되는 숫자가 되나 보니까 그 130 수송기의 용량을 일단 초과하는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다 싣고 나가자. 일단 초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밀어넣고 그리고 또 거기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28일 된 갓난아기도 있었고
임산부들도 몇 명 있으셔가지고 그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얼굴을 좀 내려보라고 하면서 제 볼에 입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그동안에 지금 너무나 긴장되고 경직돼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긴장이 조금 한순간에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드셨겠지만 한국까지 모시고 오면서 뭔가 보람도 되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도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등지고 탈출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계속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포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을 진짜 사지에 몰아넣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분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또 이런 작전이 있다 하면 또 거침없이 나가실 수 있으실지. 네, 제가 지금 공중급유기 조종사로 있는 이유이니까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다시 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와이프 분께는 갔다 올게. 네. 너무 간단하네요. 짧은 인사. 어떻게? 네, 저도 뭐 당연히 뭐 앞장서서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을 잘 키워서 제 업무 노하우라던가 이렇게 경험들을 잘 전수를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요원들이 나가더라도 잘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이제 지원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두 분 따로 한 번씩 찍고 네, 두 분이 같이 찍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기서 팔짱 끼거나 좀 멋있게. 네, 그렇죠. 아니면 교관을 하실 때 뭔가 포즈를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몸 살짝 더 측면 반대로. 네, 그렇죠. 멋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좋아요. 이거 게임인데 게임. 자, 게임 가볼게요. 캐릭터인데. 맞아요. 멋있다 지금. 좋아요. 너무 꽉 안 누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그렇죠. 카메라 쭉 보면서. 자, 지금 가볼게요. 멋있어요 지금. 저 지금 미소도 있었다. 좋아요. 턱 살짝 들면서.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좋아요. 자, 형님 조금 더 밝아지셔도 걔가 되게 밝게 웃으시면 좋던데. 그렇죠. 모든 임무가 다 위험하고 또 두려운 임무겠지만 내 가족과 친구들을 항상 지켜야겠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항상 마음가짐이 미국 헌신하는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또 특수부대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앞장서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